네, 안녕하십니까. 서남 조종명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서 아무 탈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3회에서 제가 그 요하 문명이 형성된 연대와 환국, 배달국, 당군 조선과의 형성 연대가 서로 비슷해서 바로 요하 문명이 우리 선조들의 문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왜 요하 문명이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의 문명인지 하나하나 밝히는 유적과 유물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들은 뭐 제가 잘나서 제가 알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라 교수의 동북공정 너머 유하문명론, 그 다음에 박병섭 교수의 포스트 고조선, 전우성 씨가 지은 다시선 한국 고대사 등등, 또 일봉시의 실정 환단고기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자료를 발간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강단사학회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 야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당시를 우리가 기록할 때에는 좀 객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꼭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주장을 앞세울 게 아니라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야에서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사학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주류가 주장하는 내용도 일부분 실어주고, 그래서 역사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실려야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서들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홍산문화 요하문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옥기와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요하문명이 우리 선조들의 문명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 그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그 장식용 귀걸이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문양의 옥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화문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옥의 재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어디에 나오는 옥이 재료가 되었냐 하면은 수암옥이라고 하여서 압록강 가까이 가는 연영성 안에 수암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그 수암옥이 원료가 되어서 그 적봉까지, 유하문명의 중심지인 적봉까지 올라와서 각종 그 장신구나 여러 가지 문양의 옥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 BC 6000년, 500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한반도 줄기를 통하는 그 적봉, 그 만주 벌판에서부터 한반도 줄기를 통하는 그 무역로가 이미 개척되어 있었고 한반도와 활발하게 뭔가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굴되는 많은 그 옥기 중에서 특히 그 고음 형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의 헌원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용, 거기에는 어디에도 9마리를 뭐 본떠서 만드는 용이라도 곰의 형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문명에서 발굴되는 많은 옥기 중에서 보면은 곰 형상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옥웅룡이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곰룡이다 하는 그 장신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곰 토테미즘을 갖고 있던 바로 동이족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한번 분포도를 제가 사진으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우시라 교수가 만든 책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 고향 경남 서생면 위양리 화산리 그 일대에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빗살무늬 토기의 파편을 제 스스로가 찾아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인데 이 빗살무늬 토기 형태를 주로 나오는 우리나라 토기를 보면은 밑이 뾰족한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밑이 뾰족한 토기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재대학의 손성태란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인디언촌을 방문하고서 아하 우리나라의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사용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디언촌에 가보니까 빗살무늬 토기와 같이 밑이 뾰족한 토기를 불쏘시개 가운데로 놓고 그 주위로 불쏘시개로서 완전히 둘러싸서 그 뾰족한 토기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끓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볼록하기 때문에 뾰족하기 때문에 불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다 감싸게 되면은 굉장히 열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톡이다 보니까 우리 솥같이 그렇게 이게 양쪽으로 걸어서 솥에 이제 불을 넣는 그런 식은 약해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불쏘시개로 양쪽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익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나무가 다 타버리면 이게 쓰러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끄집어내서 나무로 만들었거나 또는 뭐 다른 걸대에다가 걸어서 그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 때 겉에 발생하는 문양이 우리나라의 토기에서 똑같은 게 요한문명에서 나온다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이 자랑하는 황하문명, 즉 앙소 문화에는 이런 토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조상들의 문화와 요하문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문화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 동이족 전체가 사용하고 있었던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었나. 그럼 여러분 혹 의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BC 6000년, 5000년 그 당시에 그 이 적봉시 인근에서 쏟아져 나온 빗살무늬 토기가 어째서 우리나라 경남 서생면 위양리에도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때도 우리 민족은 다 골고루 퍼져 있었던 것이죠. 다만 지계개혁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문명국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그 차이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봉 일대에 환국과 배달국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지배계급이 거기에 문명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한반도에는 아직도 제대로 문명국가까지 단계는 가지 못하고 부족 정도의 단위로 운영되었겠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요한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원이고 한반도에서는 그 신석기 시대의 유물만 출토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문명의 그 주인공은 우리가 같은 동이족이었지만 한반도까지 다 장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배달국이나 단군 조선을 만들어서 통치를 했었고, 그때는 한반도에서는 조그마한 촌락 형태로 운영되어 왔었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물, 그 요한 문명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 중에서 또 다른 유물을 가지고 왜 그것이 중국의 한족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절기 늘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계엄령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하는 말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